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역 창업 실무 폴리텍 대학의 정재승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5장 해외 거래선 발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절에서는 거래선 발굴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장 조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목표 시장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목표 시장에 있어서의 신용력이 있고 또 유력한 거래처를 찾아서 거래 관계를 맺는 과정을 우리는 거래선 발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 관계를 우리가 비즈니스 커넥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물론 상대 시장에서 우리가 우리 회사의 대리점을 두거나 또는 자사의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을 하는 단계이고 거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신시장에 처음부터 막대한 자금을 소요되는 해외 직접 투자 FDI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위험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그 목적 시장에 가장 유망한 거래처와 거래 실적을 쌓고 상대 시장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한 후에 다음 단계에서 해외 기업, 해외 지역으로 기업 진출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거래선은 넓은 의미로는 수출의 경우에 국내 공급선을 발굴하는 것과 수입의 경우에 국내 유통 채널을 발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선은 직접적으로 대면 접촉이 가능하고 평판을 확인하는 등의 신용 정보 확인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해외 거래선, 즉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 구매자, 바이어와 수입의 경우에서는 해외 공급자, 셀러에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2절에서는 해외 거래선 발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을 통한 거래선 발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거래선을 발굴하는 방법에서는 첫 번째 무역 유관기관, 관계기관을 우리가 통해서 거래선을 발굴할 수 있는데요. 해당 수출 상품에 대한 바이어 리스트라든지 관련 정보들을 WTCA 또는 각 국가의 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무역협회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리가 코트라라고 부르고 있죠. 또 한국에 있는 주한 외국 대사관의 상무관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의 국제통상본부의 WTC 사무국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의 국제부 등의 이런 무역 유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 리스트를 입수를 하거나 거래 알선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관 기관들은 도서관이나 각 유관 기관 내의 도서관이나 자료실을 통해 가지고 바이어 리스트를 회원사들이나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 기관의 위탁 조사를 통해서 오프라인 거래선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마케팅 컨설팅 업체 EC21이라든지 그런 회사와 또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곳에서 특정 지역의 특정한 아이템에 대한 바이오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명단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겨냥한 무역업체의 초심자에게 안성맞춤의 바이어 발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마케팅 컨설팅 업체나 호트라에서 조사된 그 바이어 명단이 계약을 100% 보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 바이어가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여러 가지 품질, 조건들이 일치가 됐을 때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맹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공인 명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디렉토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한 이용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디렉토리에서는 목적 시장에서의 유력한 잠재적 거래처 후보를 조사할 수가 있고 그 명단을 통해서 직접 거래 제의서, 오퍼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디렉토리는 2차 자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원하는 대상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공인 명록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켈리사의 켈리스 디렉토리 앤 머천트 Manufacturers and Shippers of World라는 것이 있고 또 프랑스 계열의 컴파스가 운영하는 책자나 CD뿐만 아니라 컴파스.com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유료로 그런 상공인 명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공인 명록은 바이어뿐만 아니라 매니팩처라든지 그다음에 머천트라든지 이런 그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각 로컬 브런치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최신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잠깐 한 3년 정도, 5년 정도 자료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도 주의하실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국내에 발간되는 해외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오프라인 거래선 발굴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해서 국내 수출 유관기관들은 해외 홍보용 매체를 통해서 비용 절감과 함께 홍보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배포되는 그런 매체들은 수만 가지에 이르고 이 중 우리가 어느 매체를 선택하고 광고를 하느냐가 광고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의 선정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해외 홍보 매체로는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의 홍보 책자가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현재까지 배포가 되고 있는 잡지가 되겠고 국내에서 발간을 원칙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인데 국내 지사를 통해서 글로벌 소시스라고 하는 회사도 이런 해외 홍보 매체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각종 전시회나 상담회의 참가를 통해서 오프라인 형태의 거래선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국내의 주요 무역 유관 기관들에서 주최를 하는 해외 홍보 사절단이나 또 각국의 무역 기관에서 주관을 하는 각종 해외 전시회 및 상담회, 그다음에 시장 개척단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일자에 부스를 설치해서 잠재적인 그 바이어들이 그 전시장에 내방을 했을 때 상담을 통해서 거래선을 발굴하는 방법이 되겠고
상담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에 초청을 해서 호텔이나 혹은 컨벤션에서 상담장을 만들어 놓고 정해진 시간대에 약 한 30분 정도의 예약된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거래선을 발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개척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수출업체가 약 두세 개 도시 혹은 두세 개 나라를 지정을 하고 현지로 출국을 해서 출국 다음 날 그 숙소나 인근의 컨벤션 호텔 로비에서 로비가 아니고 그 컨벤션 홀에서 상담장을 통해서 예정된 혹은 잠재적인 해외 바이어랑 현지에서 미팅을 통해서 거래선을 발굴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전시회는 해외 박람회 디렉토리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개별 기업이 직접 참가할 수도 있고 무역 관련 유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참가를 지원하는 기회를 활용한다면 대략 50% 장치비나 설치비, 다음에 부스, 참가비 50%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할 경우 비용과 절차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 전시회는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권위 있는 국제 전시회에 출품을 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또 노력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장소에 같은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몰리고 한번 참관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기술이나 신제품 동향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 해외 전시의 참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철저한 기획 단계와 준비가 필요하며 참가한 이후에 상담을 했던 잠재적인 거래처와의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체 홍보물을 이용하는 오프라인 거래선 발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배포용으로 카탈로그나 또는 리플릿을 광고 기획사 등에서 의뢰하여 제작을 한 후에 또 바이어 리스트는 주한 외국 대사관의 상무관실이나 한국무역협회의 거래알선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상담실 등을 통해서 바이어 리스트를 입수한 다음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바이어에게 우편으로 카탈로그나 리플릿을 배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그 리플릿이나 카탈로그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는 또 발송 비용이 국제 우편 요금으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해외 바이어의 리스트에 이메일에 링크나 혹은 첨부를 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직접 방문을 통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서 현지의 호텔에 비치되어져 있는 옐로우 페이지 또는 트레이드 디렉토리를 통해서 예상되는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후 전화로 미리 사전 시간 약속을 받고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상당한 경비, 해외 출장 경비가 소요되는 반면 잠재적 거래 후보와 만났을 때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상대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효한 방법이기는 하나 실제 우리가 무작정 해외 현지의 호텔에 가서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옐로우 페이지라고 하는 그 기업 명부 전화번호부가 없는 그런 호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접 방문을 통한 방법은 현재는 코트라에 바이어를 찾는
그 다음에 바이어를 찾아서 사전에 미팅 스케줄을 잡은 다음에 국내에서 출국을 해서 바이어를 만나는 그런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거래선 발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상품 및 제조업체의 그 디렉토리는 무역업계의 중요한 정보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전 세계 기업과 무역업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재무 정보라든지 무역 동향 정보라든지 다음에 특허 정보라든지 다음에 전시회 정보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전문 웹사이트 다음에 거래 알선 사이트 검색 엔진 등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좀 더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거래선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유관기관 및 그 개별 업체들이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창업 기업, 초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웹사이트의 주요 기능과 또 해외 인지도와 그다음에 해외 무역 거래 알선 사이트와의 아웃소싱에 관련된 범위들을 고려하여 취사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무역 거래 알선 사이트로는 제가 근무했었던 EC21, 다음에 EC 플라자 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그 국내 2대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들은 산업부로부터 이 무역 상사로 지정을 받아서 기존의 거래 알선 및 바이어 정보 제공 등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시장 조사, 신용 조사, 그다음에 계약 체결과 무역 거래 성사 및 사후 관리를 해주는 과거의 종합 상사의 역할을 대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무역 상사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사후 관리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무역 창업 기업들은 우선 자사의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거래 알선 사이트나 무역 관련 사이트에 연결을 하거나 상품 등록을 통해서 잠재적인 고객 발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 5-2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무역 거래 알선 사이트를 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내 사이트에서 첫 번째가 바이코리아 www.bykorea.org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org. 이것은 코트라에서 개발된 주로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되어 있는 구매 오퍼, 한국 기업의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오퍼 정보가 제공되는 특화된 B2B 무역 거래 알선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드 코리아입니다. www.tradekorea.com 이것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든 B2B 무역 거래 알선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트레이드 코리아 밑에는 그 K몰이라고 하는 K몰24라고 하는 B2C 사이트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몰 거래, 샘플 수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비즈코리아입니다. www.gobizkorea.com 온라인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인터넷 중소벤처기업관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료로 등록이 가능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EC21입니다. www.ec21.com 한국의 최대 글로벌 B2B 사이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의 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B2B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EC플라자 www.ecplaza.net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회사인 KT넷으로부터 분사된 EC플라자 인터넷 거래알선 사이트는 영문뿐만 아니라 일문, 중문 등의 다국어로 사이트의 설명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 국내에서 만들어서 운영되는 글로벌 B2B 해외 거래 알선 사이트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은 주로 해외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B2B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국내 사이트와 국외 사이트의 구분은 운영 자체를 국내에서 하느냐 해외에서 하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 모든 사이트가 다 영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사이트입니다. 자, 우선 국외 사이트 중에 그 가장 탑 랭킹 1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리바바 www.alibaba.com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가장 최대의 글로벌 B2B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트레이드키입니다. www.tradekey.com 이라고 해서 이 트레이드키는 주로 그 중동 지역의 바이어들이나 셀러들이 많이 찾는 B2B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글로벌 소시스입니다. 앞에 제가 홍보 책자 설명드릴 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www.globalsources.com 그래서 전시회와 함께 고급 바이어들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의 글로벌 소시스 한국 지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홍보 책자에도 광고를 실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글로벌 소시스닷컴에도 상품을 등록해서 거래 알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드인디아닷컴이 되겠는데 역시 그 인도를 중심으로 최대 기업 정보가 등록되어져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eceurope.com이라든지 그다음에 ETO 커머스라든지 그다음에 이클로로봇.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트들은 현재 나름대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활성화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들어가 보시지만 여기서 어떤 큰 효과를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시간에서 우리가 해외 거래선 발굴에 대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발굴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